입니다. 자, 오늘은요, 8월 19일, 네, 목요일입니다. 저녁 방송이고요. 한사발님, 윤지훈님, 그리고 혹부리님, 비비알님, 부자스톡님, 평범한 부자님, 초코볼님, 칠가비님, 규혜님, 여호와 이래님, 해피한 투자자님, 행복한 선택님, 용두봉님, 스나이펀님, 깜장이님, 모찌님, 맑은 새암님, 가치나님, 뽀기님, 새똥불님, 용나이스님, 도원루티님, 우우님, 시세와 추세님, 게스트분들 반갑습니다. 많이 오셨네요. 네, 유튜브는 더 많이 오셨어요. 양윤성님, 형주님, 잠자는 마녀님 어서 오시고요. 스나이퍼 니키타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승아님, 네, 승아 아빠님이군요. 승아 아빠님 어서 오시고요. 유연한 리치님, 부자봉리님, 화수본처럼님, 예스님, 자, 문구미님, 네, 어서 오시고요. 김숙희님, 빨봉가자님, 찹쌀도너님, 허남수님, 1톤짜리 황금님, 엘리에팡님, 네, YHL님, 수기님, 별공님, 간물조님, 지훈님, 노가리님, 최수아님, 송혜님, 행복한 뜨은기님, 김영길님, 행복만땅님, 둥천사님, 신지영님, 황금열쇠님, MJGF님, MJGF는 뭐요? MJ 아무 의미가 없는데? 네. 네, 그리고 양봉사냥님, 현우의 꿈님, 빨강망토님, 곰툼님, 오키님, 김완수님, 손준영님, 빨강루시님, 바네사님, 조이님, 어서 오시고요. 오리날다님, 잭슨 케빈님, 그리고 양윤성님, 혼꾸명 내주세요. 네, 하늘님, 쑥쑥이님, 네, 그리고 행복한 공간님, 카온님, 어디까지 한겨? 나는 대박이다님, 양불의 사탕님, 황마선님, 생크림 호호님, 김선희님, 쿠키님 어서 오시고요. 찐마이님, 김지선님, 안짱님도 어서 오시고요. 아, 많이 오셨다, 많이 오셨어. 재훈대디님, 하늘지기님, 폴라이님, 박여사님, 대몽님, 드림빌더님, 행복한 선택님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뭐 장이 많이 빠졌을 때는 또 방송을 들어야 되겠죠? 네,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예, 조기쁨님도 어서 오세요. 방송을 듣고 자, 뭐 일단 위안을 삼는다기보다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도대체 왜 이러는 건가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 더 빠지더라도 그래도 왜 그런지 정도는 알아야지 뭐 이유를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막 그냥 네, 궁뎅이 얻어맞고 있는데 왜 맞는지도 모르고 맞으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왜 얻어맞고 있는지, 그래서 언제까지 네가 때릴 건지 그런 것들 한번 봐야 되겠죠. 네, 수익을 반납하시면 그래도 좀 다행이에요. 네. 지금 수익 반납이 문제가 아니야. 엄청나게 깨져가지고 난리가 나서 있습니다. 네. 노가리다님 어서 오시고요. 네. 급락 차트 신호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네, 그냥 자기만의 생각으로 그냥 두시면 되겠고요. 급락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상황적인 부분들이 일주일 전에는 일단 뭐라 그럴까요? 그 외국인들의 차익 매도 뭐 등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었죠. 네,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수급 상황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좀 덜 팔았다는 얘기지. 네, 매도가 이제 줄어들고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이제 수급을 보게 되시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 그런 느낌들이 나올 거예요. 코스닥 쪽에 훨씬 더 많은 하락이 나온 이유들, 그 다음에 코스피 쪽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이유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선민님, 각시풀님, 써니쌤님 어서 오시고요. 꼭 해낸다님도, 네, 이부자님도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노가리다님도 어서 오시고요. 김지은님 모두 반갑습니다. 그냥 모두 다 박살이지 뭐 빼고가 아니야. 이제 뭐 천보나 이런 애들도 보면 다 기어 내려갔잖아요. 뭐 조금 올라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저런 거는. 네, 어차피 고점이고 어차피 원상복귀된 것 뿐이기 때문에 뭐 좋다고 볼 수 없죠. 뭐 에코프로 BM 네, 이런 것들 보면 거의 이제 고점이에요. 그래서 뭐 저런 것들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동안 계속
들어오고 있다? 뭐 그런 느낌들,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다? 그런 느낌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요. 네. 자, 솔개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손잡고 때리니까 더 아픈 거지. 너 아버지 뭐 하시노? 빡! 빡! 네, 그죠. 네, 원래 안 때리고 맞으면은 좀 이렇게 맞으면서 같이 피하면 되는데, 요거 이렇게 잡고 때리니까, 너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때리면은 도망을 못 가잖아. 더 아프다고요. 그래요. 네, 뭐 무섭지. 지금 같은 장은 무서워요. 무서울 수밖에 없어. 전영수님도 어서 오세요. 무서울 수밖에 없어. 뭐 이런 날 기분 좋아가지고 야 잘 빠졌다 이런 사람들은 현금 들고 있는 사람밖에 없고요. 주식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씨 뭐 이런 개떡 같은 장이 있냐. 응? 이런 개 같은 장이 있냐라는 생각을 분명 하게 되실 거예요. 자, 지금의 장세가 언제와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냐면 이제 뭐 작년 3월 이런 거는 모르겠고요. 지난 이제 4월달에서 5월달 넘어갈 때죠. 요 당시에 제가 이제 시황을 조금 부담스럽게 말씀 좀 드렸었어요. 왜냐면 공매도라는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공매도가 이제 시작되는 시점. 그래서 그 근거에 대한 부분들을 자 1월 달부터 지금 계속해 가지고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이제 큰 종목들을 팔아먹는 외국 놈들이 있었단 말이죠. 네. 걔네들이 어떻게 하느냐. 물량이 일단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털어낼 수가 없으니까 조금씩 계속 팔고 있었더라. 자, 그 흐름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지난 4월달부터 5월달 넘어갈 때 훅 갖다 팔아버립니다. 자, 훅 갖다 팔아버리는 게 공매도와 함께 붙어가지고 먹겠구나라는 생각 좀 했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갔어요. 뭐 더 많이 올라간 건 아니죠. 원상복귀로 다시 회복이 되는 모습. 그렇게 나오면서 추세라는 부분들이 흐름을 다시 상승적으로 좀 타고 갔습니다. 근데 저 당시 상황을 보게 되시면은 상당히 안 좋았어요. 하락 이후에 더 빠지고 하면서 진짜 이거는 끝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 당시에도 실질적으로 외국인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코스닥 상황을 잘 보시면은요.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온 것은 실질적으로 5월달 넘어가는 그 시점인데 지금 8월달 시점을 보시면 외국인 매도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코스닥이지만 네. 요거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전부 다 맞춰지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흘러가다가 4월달, 5월달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팔아먹기 시작합니다. 좀 많이 팔았죠. 네, 계속 팔고 있다가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또 슬쩍 올라가서 다시 떨어진 모습인데 자, 그 당시와 지금은 좀 비슷해요. 낙폭이. 그런데 여기서 다른 건 하나 뭐가 있었죠? 요때는 대형주 위주였죠. 대형주 위주. 그런데 이때는 뭐냐면 전기전자 위주입니다. 그게 뭐가 다른가요? 전기전자만 일단은 귀싸대기를 때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에 대한 포인트. 요 당시는 그렇게 많이 안 팔았어요. 아시죠? 네. 근데 지금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요게 이번 주가 폭락의 핵심이고요. 자, 그러면 주가 폭락에 대한 책임을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것을 팔아먹은 외국 놈들한테 돌려보자 이거야. 뭐 코쟁이들 그죠? 토마스 이렇게 하면 작아져요. 이렇게 하면 작아지죠. 살쪘나?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럼 외국 놈들 토마스 제임스 이런 애들의 그런 생각을 한번 들어보자 이거예요. 자, 그때는 준비가 안 된 공매도가 있었을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공매도. 지금은요. 준비된 공매도일 수 있겠죠. 당연히 공매도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심증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물증이 지금 없기 때문에 공매도 때문이라 볼 수 없겠죠. 정부 입장에서도 입을 딱 다물고 있는 상태잖아요. 공매도의 순기능. 공매도가 시작이 되면 외국인들이 매수로 들어올 것이다. 뭐 이런 생각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발표도 했었고요. 근데 실제로는 외국인들이 더 떠나고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실제로 외국인들이 계속 떠나겠느냐, 이 떠나는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외국인들이 도대체 왜 팔고 있니? 환율이 올라간 것은 뭐라고 했어요? 외국인이 팔아서 올라간 거라고 했죠? 그럼 외국인들이 지금 팔아먹어야 되는 이유, 이건 뭐겠느냐? 외국인들이 지금 신흥시장을 떠나야 되는 이유는 뭐겠어요? 답은 두 가지밖에 없겠죠? 하나, 둘. 첫 번째는 뭐예요? 테이퍼링. 두 번째는 델타 변이. 이 두 가지인데,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옛날부터 나왔던 거죠. 더 이상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이 델타 변이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극복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뭐 뒤로 밀어놓고요. 요것 때문에 경기가 후퇴할 건 아닙니다. 네. 네. 후퇴할 거 아닙니다. 그죠? 네. 후퇴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은요. 잘 생각해 봐봐요.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은. 이거 잘 생각해 봐봐요. 이 테이퍼링은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이퍼링이라는 것을 일단 내세우게 되면 경기가 그만큼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양적 완화를 줄여가겠다. 이게 테이퍼링입니다. 양적 완화를 끊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점점 줄여가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다 돈을 조금씩 덜 풀겠다는 얘기예요. 계속 푸는 거예요. 계속 푸는 거예요. 계속 푸는 거고, 풀기는 풀되 지난달에는 100억 달러 풀었다면 이번 달엔 90억 달러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테이퍼링이 시작이 된다 하더라도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건 없어요. 다만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뒤에 따라오는 게 금리 인상이야. 미국의 금리 인상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냐면, 선진국이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이익률이 높아지겠죠. 그럼 사람들이 야, 미국으로 가자, 안전한 미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원맘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네, 네, 파이팅. 네, 미국이 선진시장인데 금리도 높아진대. 그럼 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금을 가지고 선진시장을 방문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이 좀 이탈되는 그런 형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아직 테이퍼링도 아니고 금리도 올라간 게 아니에요. 2018년도 같은 때는요, 뭐 무역 분쟁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실제로 미국이 금리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국보다 미국의 금리가 높아지니까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직은 미국의 금리가 더 낮은 상태예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먼저 올릴 거란 말이에요. 테이퍼링은 시작되는 거지만 금리 인상이 시작된 건 아니죠. 그리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먼저 올리게 되면 한국이 일단은 미국보다는 금리가 높은 상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보시면 되겠어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외국인들이 뭐 테이퍼링 때문에 빠져나간다. 이것은 너무 시기상조예요.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이유는 지금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갑자기 그 얘기도 나오던데, 탈레반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뭐 이야기를 깊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탈레반이 정부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뭐 말 많아요. 말 많고 뭐 여성 인권을 뭐 보장한다더니 원피스 입고 나가는 여성을 또 총살하고 막 그런 것도 있었다면서. 그래서 말은 많습니다. 근데 미군이 일단 철수를 해요. 미군이 철수하면서 한마디 한 게 뭐였어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철수하겠다. 네. 아프간에서 나는 철수한다.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돈만 쓰고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야, 그럼 한국이나 대만에서도 철수하겠다는 거냐? 네. 요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된 거죠. 한국이나 대만은 중국의 위협을 계속 받고 있죠. 만약에 미군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중국이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대만을 중국 걸로 만들어버리겠죠. 그런 상황이고,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북한이 쳐들어올 수도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거든요. 외국인들이 가장 핑계대기 좋은 게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이런 일은 없다. 네. 이런 일은 없습니다. 네.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요. 뭐 맞아요. 딱 그 말씀이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 그 정세를 잘 보시면은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게 우리나라죠. 일본. 네. 그 다음에 이게 중국, 그리고 여기 러시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이게 북한, 네, 남한, 네, 일본. 그 다음에 미국이야. 자,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에 주한미군을 주둔시킨 이유는 뭐겠어요? 뭐겠어요, 이게? 일본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병참기지야. 기지. 그냥 기지예요, 기지. 후방에서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6.25 때도 일본이 이득을 얻어먹은 게 그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기다 군사기지 만들어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가기 위한 그런 하나의 기지예요. 네, 일본은 뭐 별로 중요한 지점이 아닙니다. 어차피 오래 지나면 이거 뭐예요? 가라앉을 거잖아. 없어질 거잖아. 네, 그러니까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남한에 지금 들어와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유는
그러면서 북한하고 저번에 그 트럼프하고 계속 그 김정은이가 얘기하면서 뭐 북한에다가 뭐 트럼프 타워를 세우자 뭐 이렇게 자꾸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가 뭐겠어요? 북한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네. 북한이 이뻐서가 아니야. 북한이 뭐가 이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국이 이뻐서 여기 있는 거야? 한국이 이뻐서도 아니겠죠. 한국이 물론 이제 경제적 발전을 많이 이뤄내고 분위기도 잘 잡고 했지만, 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한국이 그렇게 이뻐가지고 막 그렇게 붙어 있는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한번 잘 봐봐요. 여기서, 미군이 지금 여기서 철수를 한다. 그럼 여기를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만약에, 미군이 다 철수해가지고 진짜로 북한이 내려왔어.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이 내려왔어. 우리나라가 뭐 질 것 같진 않지만, 네. 그럼 뭐 우리나라가 이제 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전략적인 어떤 부분이 만약에 적화 통일이 됐어요. 여기가 러시아나 중국의 어떤 영향권에 들어가요. 그럼 일본도 가만히 있을까? 일본도 진행이 되겠죠? 네. 그럼 미국은 이쪽 아시아권에 대한 부분들의 전략적 요충지를 잊어버리게 돼요.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대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만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 한국도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충지가 된 거죠. 중국이 아무리 저거 없다고 하더라도, 러시아가 아무리 저거 없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미국이 우리랑 철수할 일은 없어요. 근데 이야기가 나왔잖아. 이야기가 나와서 뭐 우리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거 아닙니까? 뭐 한국에서 돈 너무 많이 들어요. 이런 얘기도 계속 헛소리 짓거리잖아요. 갈 테면 가라고 해도 못 갑니다. 갈 테면 가라고 해도 못 가는 거니까 그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대신에 이슈가 되면서 전략적인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는 불거질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판다? 그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중국에다가 원자탄 하나 더 터뜨렸어야지 끝나는 건데 그거를 하려다가 말았어. 중국도 그때 6.25 때 아시죠? 이게 6.25 때 얘네들이 그 성동격사 아닙니까? 중국 놈들이. 왜? 원래는 티베트를 먹으려는 속셈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인민군 보내가지고 야 한국 밀어, 여기 밀어 해가지고 여기 사람들 보내고요. 얘네 그 사이에 미국이랑 유엔 연합군 다 여기 집합되어 있을 때 티베트를 갖다 먹은 거 아니에요. 그 티베트이 지금 독립하겠다고 아주 난리가 있는 거지. 네. 원래 이게 중국 거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티베트이 요쪽 연결된 아주 중요한 고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중국이 해쳐먹은 거죠. 여기다가 사람 보내놓고 이쪽으로 들어간 틈에 아주 그냥 이 자식들은 아주 얍삽하다 보셔야 됩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들, 도대체 외국 놈들 왜 빠져나가냐? 첫 번째, 네, 테이퍼링 때문이다. 이건 신경 쓸 거 없어요. 지금 당장 나올 상황 아닙니다. 두 번째, 델타 변이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경기가 침체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죠. 괜찮아요, 아직은. 자, 세 번째, 아프간 때문이다. 그거 아닙니다. 네.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도대체 외국은 왜 파는 건데? 왜 파는 거예요? 왜 팝니까? 왜 팔아요? 저는 그냥 공매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공매도 때문에 생각해요. 환율 아니에요. 네. 외국인이 팔아서 환율이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지금은요. 환율이 올라가는 과정은요. 경기가 막 나빠져가지고 그 나라의 화폐 가치가 막 땅바닥에 떨어지면 환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을 때 환율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그렇게까지 개판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환율이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환율이 올라갔다 팔아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단 맞아요.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일단 주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외국인 매도가 줄어들게 되면 환율도 당연히 떨어지게 될 겁니다. 네, 그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외국인 매도 한번 살펴봐요. 오늘 이제 수급등 한번 봅시다. 외국인 매도를 한번 살펴봐요. 외국인들 어쨌어요? 2,700억입니다. 막판에 조금 더 샀어요. 시간외에서. 왜 시간외에 더 샀을까? 궁금증을 자아내게 되죠. 자, 업종별 현황 보자 그랬습니다. 업종별 현황 잘 살펴봐야 됩니다. 전기전자에서 1,400억 밖에 매도가 안 나옵니다. 자, 무려 2조 8천억을 갖다가 집어 팔던 게 지난주였어요. 지난주. 이번 주까지 그랬나? 네, 아무튼. 그렇게 갖다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1,400억. 어떻게 됐어요, 지금? 매도 물량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자, 이제는, 네, 빤스 벗었습니다. 네, 이제 머리털 깎았습니다. 이제 다 팔았어요. 이제 금리빨도 뽑았습니다. 이제 뭘 팔까요? 네, 손톱발톱까지 다 뽑아서 팔아야 되나?
뭐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아, 그치, 나오곤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뭐 홍수 아니면 큰 지진이 왔어. 와장창 해갖고 무너졌어. 하지만 지진이 큰 게 본진이 지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죠. 여진이 계속 나오잖아. 흔들린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거죠. 뭐 아직 팔 게 조금 더 남았을 수도 있겠죠. 뒤져보니까 또 나왔네? 뒤져보니까 또 나왔네? 왜 우리가 집 정리할 때 보면 그렇잖아요. 여성분들. 네, 주부님들은 집 대청소할 때 보면은 쓰레기를 이만큼 꺼내놓고 다 버렸는데 집에 오니까 또 있지. 야, 그거 진짜 골 때리는 거죠. 막 다 버렸어. 근데 딱 돌아보니까 쓰레기가 또 있어. 아씨, 뭐야, 그거 또 버리고 또 있지.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큰 걸 하나 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씩 이제 줄어들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플러스로 넘어가겠죠. 이제 피 뽑아서 팔아야 돼요. 그럼 뒤질 걸 아마. 피도 옛날엔 중국에서 피를 뽑아가지고 많이들 그 생계를 연명했었어요.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피를 뽑아가지고 그 허삼관 매혈기라는 영화 있죠. 그게 이제 중국의 실제 상황을 우리나라 이제 각본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피 뽑아가지고 팔아서 그랬었어요. 그런 지가 지금 얼마 안 됐어.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농촌에서 아직도 피 뽑아가지고 피 팔아가지고 네, 생계 연명한다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겠지 아마. 네, 머리카락 다 팔았지 이제 벌써. 그러니까 팔 거 다 파는 거야. 네, 팔 거 다 팔았어요. 다 팔았어. 이제는 뭐 팔 거는 뭘까 이제. 근데 뭘 팔아야 되니? 자기의 미래? 뭐 이런 거 팔아야 되나? 이제 사실 진짜 팔 거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팔 거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매도가 안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외국인들이 매수로 바뀌는 것. 그죠? 바뀌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네, 바뀌는 것. 그래서 자존심은 이미 없을걸? 걔네들? 걔네들 자존심이 있겠어요? 이 새끼들 아주. 네. 다 갖다 파는 거야, 다. 다 팔았어. 다 팔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공매도가 만약에 결탁이 됐다면 더 이게 희망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공매도를 때렸어. 이만큼 떨어졌어요. 그럼 얘네들이 뭘 합니까?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수익 실현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수익 실현. 수익 실현. 공매도의 수익 실현은 뭐죠? 환매. 환매는 뭐예요? 매수입니다. 네. 환매는 곧 매수입니다. 즉,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시점. 근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잘 봐봐요. 외국인들 상황도 잘 보시면 이게 보통 한 20%대 정도 전후로 해서 차익 실현하는 그런 성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60%대, 70%대, 많게는 100%까지 올라갑니다. 이 대형주가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도 팔아먹긴 해야 되는데 마땅한 그런 이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지만 팔아야 되겠어. 뭐 이런 식의 이야기.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그 리포트 계속 쓰죠. 나쁘게 쓰면서 자, 이것 때문에 팔아야 되겠어. 저것 때문에 팔아야 되겠어. 근데 공매도가 없으니까 완전히 팔지는 못하겠어요. 슬슬 팔아요. 그러다가 공매도가 시향되니까 이제 준비합시다. 네, 준비합시다. 해갖고 슬슬 팔다가 사는 척 하면서 와장창 빼는 거. 자, 이게 아주 나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아주 나쁜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매도가 붙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면 이게 희망적이에요. 왜냐면 매도 물량도 일단 많이 나와서 차익 실현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지금 보시면 거의 6조 넘게 팔았거든요. 6조 원이요. 이 짧은 시기에 6조.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6조 원이 말이 되는 얘기냐고. 이게 이 제임스 전화. 네. 지금 몇 시요? 새벽이구나. 내가 이 시간만 좀 맞아서 전화 한번 하는 건데, 제임스 니네 새끼들 막 탁다. 네, 그죠? 안 돼.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걔네들은 덩어리 자금이잖아요. 덩어리 자금이기 때문에 기관이나 뭐나 이렇게 들어오죠. 또 걔네들이 매수할 때는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좋아요 좀 누르란 말이에요. 싫어요 말고. 왜 싫어요가 오늘 4개나 되는 거야? 네, 좋아요 누르란 말이에요. 좋아요. 네. 그러니까 좋아요 하면서 리포트도 써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매수를 막 들어가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제는 좋았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그래서 팔 수가 있나? 네. 어제는 사랑했지만 오늘은 헤어져야 되겠어. 오늘은 너 미워.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어제 결혼했지만 오늘 이혼하자. 이거 안 되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든지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이 없는 상태에서 매도는 지탄을 받게 돼요. 야, 이 새끼 너희들 오지마. 오지마. 이렇게 될 수 있죠. 검은머리 외국인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외국계 창구 쪽에서 무지하게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뭐 그냥 심증적으로 공매도라 붙어 먹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네.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맞아요. 환매, 공매도 환매가 들어가게 되면 매수로 뜨게 됩니다. 왜냐면 실제로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매수를 해서 야, 갚아. 네. 나 8만원에 팔았는데 지금 7만원에 사서 갚을게.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이제 삼성전자로 단기간에 10% 수익이면 나쁘지 않죠. 근데 공매도로만 처먹는 게 아니라 차익 실현까지도 아주 따뜻하게 잘한 거잖아요. 근데 공매도를 쳐놨는데 주가가 안 빠지면 어떻게 돼요? 열받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남아있는 물량들을 갖다 던지는 거지. 빵빵빵. 그러면 나 물량 청산도 되고요. 공매도로 떨어지니까 수익 실현도 되고요. 여기다 명분만 있으면 되겠네? 명분은 뭐야? 반도체 지름 가격 하락? 반도체 뭐 어쩌고저쩌고? 야, 분명히 지난주까지만 해도 좋다고 그냥 궁뎅이 이렇게 막 닦아주던 놈들이 이제 와가지고 반도체 갑자기 하락? 말이 됩니까? 갑자기 2조원, 3조원 사던 놈들이 갑자기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거는 전부 다 뭐예요? 뭔가 꼼수가 있다는 얘기지. 네, 뭔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설적인 분이 한 분 계셨잖아요. 외국 애들한테 욕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그렇게 만들었잖아. 성은 박시호, 이름은 규씨라고. 네. 근데 이분이 안타깝게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이 박규 씨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 사람이 충청도에 살았거든요. 충청도에 살았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군 부대가 있었어요. 충청도. 그 천안, 아산 뭐 이런 쪽에 있었죠. 평택 이런 쪽에. 네. 그쪽으로 이제 미군 부대가 있었는데 거길 이제 지나가는데 검문이 온 거야. What's your name? 왜? Stop! What's your name? 그러니까 에이씨 뭐야 나 박규요. 그럼 박규요 그랬다가 그냥 이 자식이 그래서 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셨다네. 안타까운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독립투사 같은 분들이죠. 네. 에이 개놈들. 그러니까 좋은데 왜 파냐? 그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즉에 팔아먹은 이유는 여기서부터 얘네들이 조짐을 보였어요. 네, 이미 얘네들의 그런 포지션이 이 매도로 전환이 되고 있었다. 더 이상 안 팔고 있다는 게 그 신호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안 사고 있다는 게 신호죠. 그 다음에 지금은 뭐예요? 더 이상 안 팔고 있다가 신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미세하게 팔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바뀌는 타이밍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사시면 돼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 팔아먹었어요. 열받아서 팔았어요. 지금 수익률 다 까먹고 팔았어요. 짜증나요. 진작 팔 거 그랬어요. 좀 더 기다리시지. 응? 좀 더 기다리시지 그랬어요. 자, 여기가 1차 지지선이라고 했습니다. 난 오늘 샀지, 그래서. 야, 돈 갖고 와. 삼성전자 좀 사주자. 외국인에게 정식으로 내가 항의하겠습니다. 라고. 삼성전자 오늘 사죠. 사지. 네, 사야 돼요. 많이 사면 안 돼요. 조금만. 그냥 한 몇 억 정도만 사는 거야. 조금만. 왜 그 전체 투자금의 한 0.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한 몇 억 정도만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딱 이제 더 빠지면 이제 기다렸다가 좀 더 사고 막 이렇게 하시면 되죠. 오늘 조금 사놓으시면요. 사실은 이제 1차 지지가 끝이냐 아니냐는 몰라요. 이게 저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서 잘 보세요. 현재 시점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이만큼이었던 게 요만큼을 줄었어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팔 게 없다는 얘기랑 마찬가지 아니겠나 싶어요. 그죠? 본질은 다 나온 거예요. 메인은 이미 지나간 거예요. 뒤에 나온 애들이 그냥 이렇게 까불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매도도 거의 끝났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야. 아시겠죠? 네. 조금만 사는 몇 억? 0.1%. 네. 몇 억? 몇 억? 다 그 정도 있잖아요. 네. 집에 요트 하나씩 다 있지 않아요? 난 그런 줄 알았지. 집에 수영장이 뭐 호수고 막 다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시장을 완전 다 사버려야 되는데 삼성전자 이게 400조밖에 안 되잖아. 네. 몇 명만 모이면은 삼성전자 인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쉽네. 네. 다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럴 때 그냥 조금만 사는 거야. 조금만 사가지고 상황을 본다는 이야기죠. 상황을 보는 거야. 우선주 있죠. 우선주도 있고 본주도 있고 다 있어요.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삼성전자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계속 사는 겁니다. 네, 계속 사시면 돼요. 그거는 그냥 무조건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뭐 누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나 10년 정도 투자할 만한 종목 없어요? 한 20년 투자할 만한 종목 없어요? 계속 가져갈 만한 거 없어요? 딱 한 종목만 찝어주세요. 그럼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네, 사시면 돼요. 계속 사. 대신에 계속 사야 돼. 한 번에 와장창 사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매달 그냥 사세요. 매달 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그냥 그렇게 매달 사세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주가가 떨어질 때 계속 사게 되면 주가가 올라갈 때 무조건 수익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걱정거리가 안 돼요. 그래서 6만 원에 아까 사신 분이 지금 팔았어요. 이것도 사실은 네, 조금 시기를 많이 놓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매도보다도 더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팔아먹을 때 밑에쯤 내려오면 사겠습니다. 자, 6만원대 오면 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처럼 공매도가 붙어먹었을 때는 단기적 기술적 반등이라도 어떻게든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이 삼성전자라는 부분이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7만원대 후반까지만 올라가면 그게 또 나쁘지 않거든요. 요즘 같은 상황에서. 그죠? 나쁘지 않죠. 자, 하이닉스도 봐봐요. 하이닉스 지금 연일 외국인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겠을까요? 공매도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겠죠. 환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거래량은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매수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수익은 많이 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수익이 뭐 얼마큼 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저점에서 매수를 일단 내가 했다라는 거지. 매수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현금을 그냥 들고 있어. 주가가 와장창 빠졌어. 겁나요, 안 나요? 겁나지. 나 현금 들어서 다행이야. 주가가 올라갈 때는요. 그때 사야 되는 건가? 근데 이미 주가가 올라가 있잖아요. 왜? 이때 생각이 자꾸 나거든요. 저때 샀어야 되는데. 그 생각하다 보면요. 여기가 10만원이고 여기 11만원이잖아요. 못 산다고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그런 식입니다. 주식을 가지고 물리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다만 물려 있을 때 그 종목군들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냐. 뭐 시간이 좀 걸려도 괜찮아. 여러분도 그거 자신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시간은 좀 걸려도 괜찮지 않아요? 수익만 난다면요. 그거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야. 그거 안 되면 일찌감치 위에서 팔아먹고 나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대형주, 우량주를 갖고 있다라면 그냥 냅둬요. 괜찮아요. 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괜찮아요. 내가 여기 15만원에 사가지고 지금 물려서 10만원까지 떨어졌어. 30% 나왔겠죠? 괜찮습니다. 왜? 다시 올라갈 거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돈을 다 써버렸다는 거야. 뭐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지금 시장이 하락한 이유는 뭐겠어요? 나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리는 게 외국인 수급이 점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매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는 많이 안 파네? 이 새끼 힘 약해졌네? 네. 막 힘차게 때리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힘이 약해가지고 막 이게 때려도 안 아파 막 이런 정도야. 지금은 삼성전자 빠졌다고 해서 그렇게 아파요? 삼성전자 처음에 빠질 때는 엄청 무서웠지. 지금은 이만큼 빠지 오늘 0.1% 빠져 아파요? 안 아프잖아. 안 아프잖아요. 안 아프죠? 안 아파. 이때는 아팠죠. 때리면 힘 세잖아요. 때리면 아프지. 근데 안 아프잖아요. 그럼 이제는 뭐예요? 기다리면 되는데. 또는 기다리거나 아니면 조금 더 사서 아니면 조금씩 더 사보거나 지금 여기 사가지고 또 폭락했어. 그럼 밑에 또 더 사면 돼. 그래서 이럴 때는 많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이게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되거든요. 내가 뭐 삼성그룹주를 사줘도 괜찮아요. 삼성물산도 괜찮아요. 삼성물산 아주 좋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이제 시총 1등이잖아요. 얘가 흔들리게 되면 시장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쪽으로 많이들 들어가잖아요. 그런 대표성 때문에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는 거지. 뭐 실질적으로 뭐 수익률 같은 측면을 본다면 삼성전자보다 삼성물산이 또는 삼성그룹주가 더 나을 수도 있겠죠. 네. 그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들 지분율이 아직도 그게 많이 팔아먹었다 하더라도 50%는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많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잘 생각해봐요. 여기서 내가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돼요.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요.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이나 주린이 투자자분들이 이 투자에서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초반에 욕심을 내서 와장창 많이 사요. 이거부터가 문제긴 한데, 이거 많이 사서 물려도 괜찮아, 사실은. 빚만 내지 않았으면 돼요. 빚 내지 않고 뭐 신용 쓰거나 미수 쓰거나 이런 것만 안 했으면 괜찮아요. 많이 사면 어때? 그냥 어차피 삼성전자에 놔두면 지가 알아서 배당도 주고 어차피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이 샀지. 많이 샀는데 와장창 밀리잖아요. 어쩌 이거 봐라? 남들은 돈 벌었대서 내가 주식 샀는데 꼭대기에서 물렸네. 아이씨, 뭐 삼성전자로 지금 마이너스 10%네? 15%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되냐면 이걸 빨리 복구해야 되겠다. 왜냐면 물어보거든요. 여보 어떻게 됐어요? 네. 처음엔 이렇게 물어보지. 여보 삼성전자 어떻게 됐어요? 잘하고 있어. 조금 내렸어. 다시 올라올 거야. 여보 어떻게 됐어? 요자가 빠졌지? 네. 여보 야! 인간아! 막 그런데 이제 밥이 안 나와. 그 다음에 아침에 밥이 없어져.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쫓긴다고요. 마음이 급해져요. 마음이 급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빨리 복구해서 빨리 때려치고 끝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겠지. 네. 끝내야 되겠다. 응? 끝내야 되겠다. 어떻게 되겠어요? 복구를 하기 위한 방법은 찾아보니까 물타기밖에 없더라. 네. 왜? 물타기라는 것을 어디서 배웠느냐? 이제 평단가가 낮춰지는 거야. 복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타기밖에 없어 방법이. 근데 내가 이만큼 사놨잖아요. 그 이만큼 타서 물타기 해갖고 수익을 딱 보려면 어떻게 돼? 이만큼을 더 사야 되는데 이 돈이 있냐고. 돈이 있냐고. 돈이 있냐고. 돈이 없잖아. 돈이 없으니까 못 사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빚을 더 내거나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 되는 거죠. 빚을 더 내서 더 큰 돈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가지고 또 물려. 근데 초반에 다 끝나요 이미. 네. 초반에 다 끝나. 이미 돈이 없어 이제. 근데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더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어디로 몰리면 궁지로 몰리게 됩니다. 어느 궁지로 몰리게 되면 증권사 쪽에서 연락이 오게 되죠. 이제는 여보 인간아 이게 아니라 김뭐뭐씨 이뭐뭐씨 증거금이 부족하신데요. 어떻게 증거금을 더 넣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한숨을 피우면서 그렇죠. 내가 돈이 있으면 니들한테 돈을 빌릴 것이오? 돈이 없어. 어떡해요? 돈이 없어.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한마디 하죠. 돈이 없으면 내일 반대 매매가 들어갑니다. 그 반대 매매가요. 지난주에는 200억이었던 게 이번 주에 300억이래요. 300억대. 300억이 아니라 300억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대 매매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주가 하락의 요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 매매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일단 시작과 동시에 하한가로 걸어요. 동시호가에서 하한가로 걸어놓습니다. 그럼 하한가에 팔리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동시호가 가격에 무조건 체결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밀릴 때 쿵! 네. 쿵! 그래서 투매가 나오면 큰일 났다. 이날 전화가 오죠? 증거금 못 넣어? 그러면 다음날 한 번 더 쿵 떨어지고 나서 그 물량 받아서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투매는 하루 반이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반대 매매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잘 생각해 봐봐요. 이제 요게 이제 예탁금하고 종합지수 빼버려. 예탁금하고 신용 차트입니다. 이 연두색이 신용이고요. 이 분홍색 핑크가 이제 고객 예탁금이에요. 고객 예탁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70조 원밖에 없어요. 네. 70조밖에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신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아직은 융통할 만한 돈이 있는가 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반대 매매에 대한 시나리오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털렸을 거라 생각해요. 이미 멘탈이 탁탁 털렸을 것 같아요. 멘탈이 다 털렸어. 왜냐면 엄청나게 팔아치울 때 지금 다 사서 들어왔잖아요.
툭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털렸겠지. 네. 털렸을 거라 생각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스닥이 더 많이 빠진 이유는 코스닥의 물량이 엄청 많아요. 개인들이요. 실제로 오늘 수급 동향은 이 정도 주가가 빠질 만한 이유가 없어요. 다시 볼게요. 네. 지들이 팔아봤자잖아. 지금 팔았는데 잘 생각해 봐봐요. 외국인들이 2,700억 팔았어요. 기관 합계가 3,200억입니다. 그 중에 투신 800억 빼고 나면 얼마 되겠어? 연기금 200억하고 금융투자 1,500억 합치면 1,700억이야. 둘이 합치면 얼마요? 진재의원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주가가 아직 계속 정신을 떨어지고 못 차린 있는데 거지. 어째서 신용장세는 네. 계속 늘어날까요? 잘 봐봐요. 반대매매로 외국인들이 계속 지금 팔릴 투신은 어차피 개인들 매도예요. 아시죠? 펀드 환매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투신을 갖다 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갖다 던지는 거라서 이건 큰 의미가 없고요. 연기금 200억에 금융투자 1,500억, 1,700억, 그 다음에 2,700억, 4,400억, 4,500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행복한 공간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네. 4,400억. 시장에 4,400억 매도가 나왔는데 주가가 3% 빠지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주가 코스피가 2% 빠지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왜 말이 안 될까? 지금 개인들이 8,000원 샀는데 그럼 산 거 아닙니까? 이거는 신용으로 산 거 같아요. 네. 이거는 신용으로 산 거 같아요. 무엇을? 뭐 삼성전자를 샀든 아니면 뭐 지들이 물린 걸 샀겠죠.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는 집을 담보로 잡혔든 뭐 아니면 차를 담보로 잡혔든 아니면 뭐 영혼을 잡혔든 간에 잡혀서 몰탁을 했겠죠. 그러면 일단은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요. 반대매매 털렸겠지. 매수에 대한 포인트는 8천억이 매수가 들어왔든 1조가 매수가 들어왔든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반대매매가 오늘 증시를 끌어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투매예요. 그냥 뺏기는 거야. 반대매매가 뭐냐면 내가 빚을 냈어요. 뭐 1,000만원이 원래 원금인데 1,000만원 원금인데 내가 한 5천만원은 신용을 썼어요. 신용은 그냥 대출이에요. 대출. 증권사에 준 대출. 돼서가지고 4천만원. 네, 해갖고 총 5천이 됐어요. 자, 근데 증거금 비율이 있어요. 뭐 40%짜리도 있고 뭐 30%짜리도 있고 뭐 10%짜리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증거금이 이제 40%가 돼야 된다는 것은 뭐 이게 지금 이거 구분이 안 돼. 20%라 칩시다. 20%면 되나? 이게? 하여튼 뭐 비율이에요. 비율적인 부분에서 그러면 요 비율을 맞춰 가지고 내가 이 주식을 가지고 담보를 걸어서 이 돈을 땡겨온 건데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비율이 내려가겠죠. 내가 지금 비율이 원래 20%가 한도인데 한 15%밖에 안 됐어. 주가가 떨어져 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전화 와요. 이 나머지 5% 채워 놓으라고. 돈이 없으면 갖다가 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갖다가 팔겠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못 내면 다음날 아침에 동시효과에 하한가로 매도를 걸어버립니다. 그러면은 동시효과 딱 시작될 때 그냥 팔리는 거예요. 그게 매일 얼마씩 나온다고? 300억씩 나옵니다. 반대 매매만. 미수는 더 많을 거예요. 미수는 더 많을 거라고. 11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미수는 더 많을 거야. 지금 이거 신용에 대한 반대 매매가 300억이에요. 미수는 더 많을 거라고. 미수는 뭐예요? 주식 거래가 2거래일입니다. 2거래일. 결제가 2거래. 그러니까 오늘 사면은 이틀 후에 갚으면 돼요. 이틀 후에 갚으면 되는데 미수가 보통 보면은 몇 배 칠까요? 미수 계좌 거의 동결시켜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한 2배라 칩시다. 내가 100만원 있는데 와 주식이 많이 사져요. 가끔씩 보면 이제 주린이 분들 이거 많아. 네. 주식이 많이 사져요. 네. 네. 나 100만원 밖에 없는데 300만원치 사졌어요. 좋아야 할 게 아니라 이게 다 빚이에요. 빚내 사는 거야. 근데 내가 300만원어치 사졌다는 것은 이 거래일 안에 300만원을 갚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300만원 만들어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참 좋은데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300만원이 안 되죠. 그럼 300만원 내가 생돈 갖다 부어 넣거나 아니면 주식을 팔아야 돼요.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요. 반대 매매 나간다고. 그럼 털리는 거야, 이것도.
아주 이거는 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하시면 안 되는 거 미수. 신용거래가 미수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이틀짜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순간에 그냥 막 손해보고 막 팔리게 돼요. 그러면 진짜 장난 아니게 털리거든요. 그러니까 미수는 가급적이면 가급적도 아니고 그냥 하지 마. 증권사 계좌 만들 때 미수 안 하겠습니다 하면은 거기에 체크만 하면은 미수 계좌가 안 돼요. 근데 체크 안 되면 미수가 지 맘대로 막 들어와.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요. 꼭 그렇진 않아요. 네. 그 얘기도 다시 또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신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가가 많이 폭락을 했을 때는 한 번씩 써볼만 해요. 네. 왜냐면 그때 쓰게 되면 레버리지 효과가 들어가가지고 주가가 올라가지. 근데 상당히 무서워서 이럴 때는 신용을 잘 안 씁니다. 주가가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거든. 그래서 신용을 잘 못 써. 그래서 레버리지를 잘 못 쓰게 되죠. 그러니까 신용 같은 경우는 아예 안 쓰시는 분들은 주가가 올라갈 것 같다 싶으면 이럴 때는 뭘 하라고 그랬어요? 레버리지를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2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내 원금의 2배 효과. 그러니까 뭐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거 사시면 네 신용의 효과를 보실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셔도 괜찮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전화 안 받으면 그냥 팔려요. 네. 전화 안 받으면 문자로 나가죠. 반대매매 나갑니다. 요즘에 카톡이니까. 신용은 기간마다 달라요. 60일짜리도 있고 90일짜리도 있고 뭐 180일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증권사가 정해줘요. 네. 나 얼마짜리 쓸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만기가 되면은 연락이 와요. 네, 만기 연기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연기하시겠습니까? 김하영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근데 이 빚이라는 게 이것만은 아니에요. 김하영님 고맙습니다. 나도 하영인데. 좋아. 네. 복 받으시겠네. 네. 보통 신용이나 미수를 쓰는 상황이 되게 되면요. 그 전에 이미 뭘 했느냐. 내 원금이 있죠. 지인한테 돈을 빌려요. 집을 담보로 받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쓰는 것이 뭐예요? 신용대출. 네. 그 다음에 카드론, 스탁론, 그리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주식을 담보로 한 신용대출을 증권사에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이 까이게 되면 신용만 까이는 게 아니야. 요거 까이죠. 내 원금은 이거밖에 없어. 대박 터지는 겁니다. 뒤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빚내서 투자하게 되면 상승장에서 레버리지 효과 보니까 좋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작살나는 겁니다. 네, 작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르고 사셔도 괜찮아요. 모르고 사셔도 되고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꼭 그 부분만 꼭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지금은 신용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아직까지 그런 여력이 남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신용은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하거든요. 네. 너 집담보대출 받았지? 또는 뭐 카드론 받았지? 스탁론 받았지? 물론 이것이 이제 주식담보로 들어가는 스탁론 같은 경우는 안 되겠지만, 네. 빚이 얼마가 있든 신경 쓰지 않아요. 너 주식이 얼마 있으면, 그래? 이 평가금이 만약에 1억이야. 그러면 1억에 대해서 내가 신용대출을 해줄게. 이걸 담보로 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신용가에 써서 만약에 신용이 반대매매가 들어갈 정도가 되었다. 그러면 전화 오면 거의 100이면 100이겠죠. 증거금 넣으세요. 그러면 이미 빚이 가득 차가지고 더 이상 빌릴 데가 없어서 주식까지 담보로 잡혀가지고 들어간 건데 이게 여기서 증거금을 넣을 수가 있겠냐고. 반대매매 터지는 거죠. 자, 그러면 투매 이후에 반대매매 터지면 그게 저점 아닙니까? 할 수 있겠는데 투매 다음에 반대매매가 터지면 한 번 더 빠지잖아요. 개파락이에요. 거기가 무섭지. 무서워요. 무서우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팔고 싶겠죠. 멀쩡하던 사람들도. 나는 빚내 투자한 사람 아니지만 주가 계속 빠지니까 무서워. 팔게 돼요. 아까 전에 삼성전자 62,000원에 사셨는데 73,000원에 다 팔으셨다는 분도 무섭잖아요. 이미 많이 떨어지니까. 떨어지니까는 떨어지고 나면 무서워할 건 사실 없는데 이분은 수익 중이신데도 무서우니까 파신 거잖아요. 근데 수익이 안 나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또는 근처에서 매수했거나 아니면 수익을 다 까먹었거나 수익이 마이너스 전환됐거나 더 빠질까 무섭잖아. 그래서 파는 거지. 파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도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대부분이 그런 분들은 단타를 원하죠. 왜냐면 빨리 손실난 거를 복구하려고. 처음에 입문할 때는 다 장기 투자예요. 삼성전자 그 원대한 꿈을 기억해 보세요. 삼성전자 주식지 딱 입문하면서 삼성전자 딱 매수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였어요? 그냥 놔두면 수익 나는 주식. 네. 그냥 놔두면 수익 나는 주식. 이건 뭐 언젠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나니까 지금 어때요? 이렇게 되잖아. 자식한테 물려주기는 지금 내가 당장 코가 석자인데.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완전 피곤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품었던 꿈이 주가가 떨어지면서 점점점 약해져요. 네. 결혼하고 나면은 이제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웠던, 하루도 못 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와이프나 남편이 그냥, 네, 여름에 같이 누우려고 그러면 저리 가! 더워! 밑에 가서 자! 막 이렇게. 네. 밥도 막 안 줘버리겠네. 미약! 막 이렇게. 네. 그런 거죠. 그렇게 안 해요, 요즘에? 네. 네. 그래서 뭐 요즘에 그런 거 있더만. 주말 부부는 전생에 나라를 구하신 분들이 하는 거라고? 네. 그렇다대. 네. 전생에 나라를 구하신. 월말 부부는 누구냐 그랬더니, 이런 분들은 뭐 전생에 뭐 나라를 구한 분, 뭐 월말 부부는 뭔지 모르겠네. 아무튼, 네. 주말 부부는 그렇다고 하대. 전생에 나라를 구해야지만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말 부부 하시는 분들은 뭐 그래서 좋은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론 한번 봅시다. 네. 삼성전자가 왜 아닌 것 같냐고요? 왜 환장하냐고요? 올라가잖아요. 삼성전자에게 환장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것에 환장하는 겁니다. 남자들이 미니스커트 입어서 환장하는 게 아니라 여자라서 환장하는 거거든요. 여자는 좀 다른가? 난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남자들이 왜 환장하느냐? 미니스커트 때문에 환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라서 환장하는 거거든. 잘 생각하세요. 개인들이 왜 삼성전자를 선택했을까? 올라갔으니까. 네. 뒤태에 환장해요?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걸레 들고 가는데 그것도 뒤태라고 또 좋아하대. 네. 머리만 길면 그냥 남자들이 원하는 거 있다. 생머리에 뭐라고요? 생머리에 청바지에 흰티 그거였어? 그 웃기는 거죠. 올라가니까. 그래. 그것도 맞네. 네. 삼성전자라서가 아니에요. 주식이 올라가니까예요. 올라간 주식이니까 환장하는 거죠. 맞아요. 뭘 상상하는 거야. 상상이 이제 막 돌아가는 거야. 상상력이 막 돌아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삼성전자가 이제 10만 전자가 되고 12만이 되고 15만이 되고 100만이 되고, 야, 평생 배당도 그냥 막 엄청 나온대지. 막 그냥 뭐 특별 배당 나온다고 연말에 막 시끄럽게 떠들어도 되지. 막, 야, 삼성전자 안 사고 100이겠습니까? 환장한 거죠. 네, 한마디로. 근데 딱 돌아보니까 이히 듣겠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연급다 뭐 이렇게 되는가? 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가끔씩 그런 사람 있잖아. 입을 이렇게 딱 다물고 있으면 굉장히 괜찮은데 입만 열면은 그냥 이상해진 애들. 네. 그런 것들 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아무튼 뭐 그렇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환장한 게 아니에요. 올라간 주식에 환장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올라간 주식이 뭐였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뭐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많이 샀던 거. 걔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사지 마세요. 팔아야 합니다. 라고 욕을 먹으면서도 이야기했었던 이유는 그래서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같은 때는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개 같은 주식, 개떡 같은 주식.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수익 안 나면 다 잡주라고 그랬어요. 수익이 안 나면 다 잡주예요. 삼성전자 지금 우리한테 뭐지? 잡주. 잡주 중에서 뭐라고? 개잡주. 이 개잡주지.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개잡주 아닙니까? 어디 가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식당에서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욕이나 하겠지. 네. 그냥 포기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빚이 없는 사람들이야. 빚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 그 다음에 아직도 뭔가를 그냥 막 집어넣고 하시는 분들은, 신용을 써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뭔가 끈을 잡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에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바닥이다 아니다를 논할 수는 없어요.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처럼 신용이 많이 늘어났을 때. 근데 삼성전자 보시면 신용이 0.2%예요. 네. 하이닉스는요.
0.6%예요. 신용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물타기는 도대체 뭘로 하는 거야? 제가 보기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 그 개인들이 많이 사는 물량들이 제가 보기에는 빚내서 들어온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린 사람들이 들어온 건 아닌 것 같아요. 팔 사람이 이미 다 떠났을 거라 생각해요. 지금 많이 털렸어요. 네,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비한 다른 사람들이겠죠. 뭐 나 같은 사람들. 네, 빨강마녀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빨강마녀님 네, 나 같은 사람들이 사고 5,000원 있겠지. 감사합니다. 네, 떨어질 때. 이럴 때 이렇게 많이 사요? 이럴 때도 많이 사요? 이럴 때도 그렇게 많이 사요? 많이 산 게 아니라 조금씩 모이다 보니까 많아진 거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이제 새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금 상황이 개인들 입장에서 내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손이 나갈 입장인가 아닌가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코스닥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코스닥도 보시면 자, 지금 1000포인트가 깨졌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더럽겠지. 기분이 더러울 거야. 지금 기분 더러워요. 코스닥 아이씨 잡주 중에 잡주를 내가 사가지고 막 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주가가 떨어질 때 반대 매매 나가면 억울하니까 또 열받지. 그럼 남은 돈 가지고서 또 뭘 하려고? 올라가는 쪽에 또 투자하겠죠. 그럼 지금 올라간 주식들이 있을 거야. 걔네들 또 올라간다고 따라잡으면 또 물리겠죠. 악순환 반복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지금은 반대 매매가 나왔다, 투매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추가 하락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조만간이야. 왜냐면 메인 본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애들은 약하거든요. 더 빠질 수 있어. 더 빠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 견딜만 할 거예요. 뭐 삼성전자 오늘 매수했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1%밖에 더 됐겠어? 네, 견딜만 한 거야. 버틸만 한 거야. 괜찮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많이 물린 것들. 이제 뭐 마이너스 한 20%대 막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생기겠죠? 네, 왜냐면 지수가 이 정도 빠졌는데 그 정도 밀려야지 뭔가 되지 않겠어요? 시장이 이만큼 빠졌는데 시장이 몇 프로 빠진 거? 한 7, 8% 빠졌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게 뭔지 8월 6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일주일 사이에 종목이 한 15에서 한 20% 빠질 수 있어요. 네,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어떤 기분 들어요? 기분 나쁘지. 이거 못 산다고요. 그 다음에 매수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뚝뚝 떨어질 때는 바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어제 양봉이 이렇게 하나 붙잖아요. 어제 양봉이 하나 붙었죠. 근데도 어제도 매수를 안 했어요. 오늘도 매수를 안 하고 있다가 삼성전자 그리고 또 하나 들어갔는데 그것도 물렸지. 네. 네. 그 뭐 0. 몇 프로 물렸어요. 근데 뭐 그거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양봉이 붙었는데 매수를 안 해. 왜요? 주가가 훅 떨어질 때는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연속 상승. 연속 상승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길을 필 수가 있어요. 하이닉스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코스닥 지수라든지 또는 여러분들 종목들 보시면 어제 훅 떨어졌는데 오늘 양봉 하나 붙여줬어? 이거 가지고는 여러분들 명함 못 내밉니다. 연속 상승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외국인 매수인데 이것도 얼마 남지 않아도 생각해요. 자,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1,800원대가 제가 저항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800원대. 지금 1,600원대 저항인데 이거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개떡 같아. 왜? 여기서 더 많이 팔아가지고 지금 환율이 더 올라갔어요. 근데 1,800원대 저항은 좀 지켜줄 것 같아. 왜? 매도가 줄어들었거든요. 자, 오케이. 환율 저항대 가까이 왔어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 매도도 줄어들고 있어요. 투매가 나왔어. 반대 매매 나왔어. 개인들 지금 완전히 뭐 입에서 단내 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시종은 늘어나고 있지만 고객 예탁금이 줄었어요. 주식 안 하겠다 이거야. 짜증나. 이거거든요. 주식 안 하겠다. 열받는다. 얼마나 열받으면 돈을 빼겠어? 그죠? 야, 주식 하지 마. 에이씨.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돈이 이동하는 게 지금 부동산 정책이 조금 완화됐잖아요. 뭐 세금 내는 것도 9억에서 11억으로 좀 늘어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되면서 부동산 가는 거 아니야 싶긴 한데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서 사실 지금 사는 것도 약간 애매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긴 해요. 1180원이요. 그냥 숫자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뭔 IMF까지. 네. 우리 방송 들을 때는 항상 숫자가 나왔을 때는, 아, 그러려니. 저 새끼가 또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거 굳이 이렇게 꼬집을 필요 없어요. 그냥 다 그렇게 알아듣고 있잖아. 네. 자, 아무튼 그래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RSI가 지금 30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파란불 들어왔습니다. 파란불. 코인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돈나무 언니가 팔았다면서. 네, 코인도 떨어지고 있어요. 코인도 떨어졌습니다. 휴가는 그냥 외박이었어요. 휴가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네. 외박했습니다. 외박. 외박이나 마찬가지죠. 어제 저녁에 가가지고, 네. 오늘 아침, 오전에 왔나? 뭐 하여튼 뭐 그래요. 네.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 외박. 휴가라고 하긴 좀 그렇고, 네. 그냥 밖에서 자고 온 거예요. 근데 밖에서 자니까 저거는 안 되죠. 리딩은 다 됐는데, 녹음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가지고, 시황을 녹음을 못한 거예요.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휴가라고 부르지 마세요. 어디 가서 휴가라고 말하기도 창피하다. 강아지 수영장이요. 강아지 수영장? 네. 단풍이 좀 물에 좀 담글라고. 그랬었죠. 네, 아무튼 뭐 그랬어요. 자, 근데 RSI 지표가 지금 과매도 들어갔어요. 과매도. 이 RSI 지표를 한번 볼게요. RSI 지표를 한번 보시면 어디 있었지? 이게 또 추세가 아니고 또 기억이 안 나. 또 시장 강도. 그치, 시장 아닌데. 또 기억이 안 나요. 변동성인가요? 있다. 맞네. 그럼 내가 맞다고 했잖아요. 네. RSI 지표를 한번 보세요.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조금 내려서 볼게요. 자, 여기 30포인트예요. 네. 31. 그 다음에 코스닥. 이게 코스닥이죠? 코스피. 코스피는 좀 어떻게 됐어요? 30 밑으로 떨어졌어요. 29. 파란. 최강우통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네. 봐봐요. 30포인트 미만 떨어졌어요. RSI 지표가. RSI 지표는 심리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심리예요. 근데 이 심리 지표를 잘 보시면요. 과거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이게 작년 3월이에요. 네. 작년 3월. 요때는 근데 워낙에 상황이 개떡 같았기 때문에 뭐라고 딱히 말하기 어려워요. 여기 뭐야? 어디까지 간 거야? 이게 2020년 3월 여기요. 네. 뭐야? 여기. 네. 여기. 네. 2020년 3월이요. 여기 보시면은 이때는 개떡 같았죠. 그래서 이렇게 RSI 지표가 과매도 시작하는 시점에서 더 많이 빠졌어요. 근데 더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어떻게 돼요? 매수 강도는 세집니다. 매수의 매력이 커져요. 그래서 요때는 올라타기 시작하면 바로 매수하셔야 돼요. 그러면 급하게 올라갈 겁니다. 이건 이런 거고요. 보통은 이렇습니다. 작년 8월, 재작년 8월이네요. 요때도 마찬가지. 시작하는 시점부터 보게 되시면 RSI가 시작을 하고 나서 조금 더 빠져요. 그러면서 시장이 바닥을 잡아갑니다. 요 자리가 이제 우리 부자 오빠님 말씀하시는, 네. 이게 떨어지는 게 개협바닥이고, 여기가 이제 뭐 낚시골이나 뭐 그런 데쯤 되겠죠? 네. 뭐 이렇게 잔똥? 네.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쭉 떨어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요 자리. 즉, 저점을 잡는 구간이 이렇게 과매도 시점에서 나타나요. 여기서 받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지수가 RSI 지표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과매도구나 바로 들어가실 필요 없어요. 굳이 그러실 필요까지 없습니다. 왜냐면 이러고 나서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다 왔다. 다 왔어. 네. 왜? 과매도까지 들어왔잖아. 다 왔어요. 이게 기술적 반등이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뭐든 나올 때가 된 거예요. 지금 지지선 때는 다 밀렸어요. 지지선도 깨고 내려갔어요. 과매도 들어왔어요. 외국인 매도도 줄어들었어요. 반대 매매도 엄청 나왔어요. 사람들이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 나온 거잖아, 그럼. 이게 어떤 반등이라도 나와줘야 돼요. 이게 다시 올라가가지고 막 급등을 해서 전고점을 넘어간다. 이런 모습은 안 나올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요렇게 요런 식의 저점을 잡을 수도 있죠. 이게 횡보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슬슬슬 올라가서 기술적 반등으로 어느 정도 올라갔다 올 수도 있겠고 급등하더라도 단기적 상승 이후에 다시 내려가서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겠죠. 과매도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과매수가 걸리게 되면 상승이 어려워져요. 자,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나 지금 현재 돈이 없어. 현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네, 현금 없지 뭐. 돈 없잖아. 돈 있어요? 돈 없잖아. 예수가 없는 거 당연해요. 왜? 그동안 물타기를 했든 아니면 주식을 다 샀든 뭐 돈이 없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현금이 많아. 돈이 없는 분들, 현금이 많은 분들, 또는 현금이 조금 있는 분들, 뭐 등등등 그냥 뭐 여러 가지 섞여 있겠지만 대응 전략은 딱 하나야. 대응 전략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대응 전략은 딱 하나. 올라가는 걸 생각해라. 신용대출 하지 말라고요. 그거 하지 마세요. 올라가는 걸 기다려요. 가지고 계신 분들 기다리세요. 왜? 바닥이 다 왔잖아. 다 왔잖아요. 여러분들이 계단을 100개 올라가면 저 위에서 100만원을 준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80개쯤 올라갔어. 근데 다리가 막 터질 것 같아. 막 너무 힘들어 막. 근데 아직 계단이 20개 남았어. 에이씨 100만원 이거 나발이고 내려갈래. 80개 올라왔는데 에? 80개 올라왔는데요. 다시 생각해서 스쿼트를 50개씩 3세트를 하면은 150개죠. 50개씩 하면 3세트만 하면은 10만원 준대. 와이프가. 그럼 50개씩 3세트를 해야 돼. 근데 2세트까지 어떻게 했어? 3세트 때 딱 들어가가지고 막 30개쯤 했는데 20개 남았어. 근데 도저히 못 내려가겠는 거야. 에이 10만원 나발이고 안 할래. 20개만 더 하면 되는데. 근데 이거 힘들겠지. 계단 20개 올라가는 거, 스쿼트 20개 더 하는 거 힘들겠죠. 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제 밥을 막 먹는데 배가 불러왔어. 근데 밥이 한 10숟가락 남았어. 에이씨 이거 어떡하지? 남길까? 난 다 먹어요. 스쿼트? 네. 스쿼트든 뭐 스쿼트든 네. 조금만 더 하면 올라갈 것 같은데 막 그런 거. 네. 한 잔만 더 먹이면 될 것 같은데 네. 멈출 거야? 멈추면 안 되겠죠. 멈추면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과정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힘들 거란 말이에요. 네. 80개보다 이 20개가 더 힘들 거야. 산을 올라갈 때도요. 이 밑에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여기가 제일 힘들어요. 여기 깔딱고개가. 마지막 한 200m, 500m 이게 제일 힘들어. 밑에서 막 죽도록 올라갔는데 200m 남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이때보다 더 힘들어. 근데 여기서 힘들게 내려가자. 그럴 거예요? 저 앞에 정상인데? 자, 이게 얼만큼 힘들든지 간에 얼마 안 남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자 이거죠. 주식 갖고 계신 분들, 나 돈이 하나도 없는데 물타기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기다리셔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돈이 없는데 뭐 어떡할 거야? 기다리세요. 지금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나와서 너무 힘들어요. 기다리세요. 올라갈 때 금방이야. 마이너스 30% 이거 올라갈 때 금방입니다. 올라갈 때 어제 잠깐 올라갈 때 보셨죠? 5%씩만 올라가잖아요. 만약에 오늘 시장이 연속적으로 연타를 치고 올라갔어 봐요. 오늘도 한 5% 올랐다. 그러면 10% 올라가죠. 금방 네, 금방 됩니다. 그러면 장이 올라갈 땐 또 호재도 잘 나와. 호재 약한 것만 나와도 사람들이 막 반응을 해줘요. 주가가 5% 올라갈 때 10% 올라가요.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를 친 종목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유한 종목 중에. 오늘 장중에 10몇 프로까지 올라가더라고. 근데 지금 오늘 장 마감했는데 2.3%로 마감해서 플러스. 호재가 나왔는데 시간에 상한가인데도 상한가를 못 가고 10몇 프로에 빌빌대다가 장 막판에 2%대로 끝났어. 이게 하락장이고요. 상승장에서는요. 악재가 나와도 올리는 거야. 이거요? 이거? 잘 생각해 봐봐요. 테이퍼링 나왔는데 문제 없어. 델타 변이 뭐 문제 없어. 뭐 아무 문제 없어. 뭐 외국인들이 막 사기 시작해. 이거 진짜 제가 장담할 수 있지만요.
한 3일 정도만 외국인들이 쫙쫙 치고 들어오면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상황 완전히 바뀝니다. 네? 상황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 굉장히 힘들지. 근데 탁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마음이 또 바뀐다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꾸 잊어먹지. 힘들 때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네. 지금 당장 힘드니까. 그럼 예수금이 있는 분들은, 돈이 있는 분은 어떻게 했어요? 기다려야 돼. 똑같아. 돈이 있거나 없거나 똑같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거야. 언제까지? 반등이 나올 때까지. 왜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게 만약에 저 위쪽이었다 그러면은, 아, 당장 파셔야죠 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이미 다 내려왔잖아요. 네. 다 내려왔잖아. 다 내려왔는데 뭐 여기서 뭘 어떻게 해요? 버텨야지. 더 내리면요, 이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겁니다. 네. 떨어질 때도 보세요. 63빌딩에서 내가 공을 던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쿵!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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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변동성이 끝나는 자리죠. 급락이 나오면 급등에 대한 포인트가 나오겠지만 기술적 반등이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나 공매도의 환매라면 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매도 환매해놓고 더 치고 올라가는 경우들은 많지 않아요. 기술적 반등이 그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그 자리가 뭐가 될 수 있냐면 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왜? 공매도 환매가 당장 외국인 매수나 이런 것들로 구분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 매수가 연속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공매도 환매 충분히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계속 들어온다? 그거는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왜? 다 털고 가는 거니까. 그리고 단타 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 이럴 때 뭐 팔고 뜨고 5%씩 3%씩 팔고 뜨고 하시는 분 많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장이 좋을 땐 괜찮은데 장이 나쁠 때는 이런 거 따라다니다 보면 한 번에 휩쓸리거든요. 단타 치시는 분들이 용납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손실이야. 손절을 엄청 쳐대요. 근데 처음에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손절을 자꾸 해요. 근데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요, 이걸 못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 마이너스 3%의 손절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손절했더니 이 주식이 내려갔다가 훅 올라가가지고 플러스 한 10%로 끝나. 이걸 자꾸 보게 되거든. 이걸 자꾸 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못 팔아. 물려. 물타기 똑같아집니다. 똑같아. 결국에는 물려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수익을 어떻게 하다 보면 낼 수도 있죠. 뭐 사자마자 수익이 난다거나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단기 매매를 하게 되면은 정말 잘하는 분 아니면은 영원히 가지 못합니다. 특히 주린이 분들이 그런 거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얼마 못 가서 곡소리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절대 하지 않기를 바라시고요. 자, 테이퍼링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이퍼링은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의견이 나와 있는 것은 첫 번째, 이미 지표상으로 다 뚫고 넘어가지 않았냐. 이제 테이퍼링 하자. 반대 의견은 뭐예요? 고용이 아직 남았다. 기다리자. 그런데 여기서 테이퍼링이 언제 되느냐? 앞으로 3개월 후에 보자. 자, 지금 8월입니다. 3개월 후에 봅시다. 9월, 10월, 11월이에요. 11월이나 12월에 하자는 이야기. 반대하는 입장은 내년 초에 하자. 이게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한 달, 두 달 더 빨리 하고 덜하고의 차이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그냥 테이퍼링은 확정적입니다. 이걸 가지고서 지금 계속 울거먹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사거리가 굉장히 빈약하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테이퍼링 당연히 합니다. 응?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확정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뭐 대형이고 나발이고 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테이퍼링은요, 금리 인상과 연결되는 거긴 한데 경기가 좋아질 때만 나오는 거거든요. 경기가 좋아질 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경기가 좋아진다는데 여러분들은 뭐 대응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기가 좋아집니다, 여러분. 대응 어떻게 하실 거죠? 이거는 정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월급이 올라간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왜 월급 올려줘요? 기분 나쁘니까 회사 그만둘래.
네, 나한테 소개시켜줘. 여기 가서 일하게. 좋은 회사 있으면은 소개시켜줘. 네, 월급이 올라가는데 왜 그만둬? 네, 경기가 좋아지는데 뭔 대응이 필요합니까? 그냥 가야지. 고잖아, 고. 언제까지 하라고 했어요? 경기가 너무 좋아져서 금리 인상 말고는 답이 없는 때가 온단 말이죠. 그게 처음에 금리 인상 한 번, 두 번 때는 아니에요. 금리를 3번 이상, 4번 이상 계속 올려. 왜? 시장에 너무 잘 나가서. 지금 너무 잘 나가서. 이럴 때는 뭔가 신경 써야 돼. 근데 그때는 거의가 경기가 고점이고 주가도 막 난리가 아닙니다. 주식 못 사면 진짜 바보 소리도 막 들어. 너 주식 아직도 없냐? 이런 미친놈 왜 주식이 아직도 없냐? 이런 얘기 한다니까? 주식 없이 나오고 뭐 우리 모이면 나오지도 마! 막 이렇게 얘기는. 그럴 때가 되면 고점이에요. 근데 이런 테이퍼링을 지금 한다 안 한다는요. 하는 게 좋다고 나는 생각을 하죠. 그걸 왜 악재로 받아들이는 거 이거 자체가 넌센스 아닙니까? 그죠? 경기가 좋아진다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되지? 경기가 좋아진다는데. 자, 경기가 나빠지면 위험 자산에서 자산이 빠져나와가지고 안전 자산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달러, 금 등등등. 경기가 나빠지면요. 경기가 나빠지면 위험 자산 이게 지금 말이 이상하게 됐어. 다시 정리하자. 네, 경기가 나빠지면 말이 맞게 얘기했네.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 안전자산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위험자산을 경기가 나빠지면 위험자산에서 빠져나와. 이 주댕이가 이게 미쳤나 이게. 네, 경기가 나빠지면 위험자산에서 나와서 안전자산으로 갑니다. 네, 금, 달러 등등등. 위험자산은 주식이 있겠죠. 왜? 경기가 불안한데 그잖아. 경기가 불안한데 누가 여기다가 위험한 데다 투자하겠냐 이 얘기요. 그죠? 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 누가 위험한 데 여기다 투자하겠어. 그러니까 주식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겠지. 신흥국에서 자금이 쭉 빠져나가겠죠. 그냥 경기가 나가면 주가 떨어지는 이유는 이거예요. 근데 경기가 좋아져.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경기가 좋아져. 아따 망할 일이 없으니까 이쪽에도 좀 투자해 볼까나? 여러분 돈이 막 많아. 돈이 많아. 돈이 많아. 막 월급이 엄청나게 올랐어. 월급이 100만 원이었는데 1억씩 받아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통장에 돈이 막 계속 쌓여. 어떻게 하겠어? 어디다 좀 투자 좀 해볼까? 네. 이거 어려울 때 대비해서 돈을 계속 갖고 있어야지? 네. 그런 사람 없다고요. 어디다가 좀 투자해볼까? 어디 땅 괜찮은 거 있니? 어디 부동산 괜찮은 거 있니? 주식도 조금 사볼까? 돈이 넘쳐나니까. 이게 뭐냐면 경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얘들아 아빠 월급이 올랐다 가서 치킨 사 먹자. 근데 더 많이 올랐어. 그럼 소고기로 바뀌겠지. 더 많이 오르면 소고기보다 좋은 건 뭐죠? 소고기보다 좋은 건 뭐냐? 아무튼 네 소고기. 네 소고기 네 두 번 먹자 이렇게 될 수 있겠지. 경기가 좋아져야 돼요. 테이퍼링은 그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지표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악재가 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테이퍼링이 되게 되면 시장에 들어오던 돈이 줄어든다. 뭔 상관이야? 얘네들이 테이퍼링을 할 때는 어떻게 보느냐? 민간 자금이 시장에 얼마만큼 들어왔느냐? 응? 민간 자금이 시중에 얼마만큼 들어왔느냐를 감안하는 거예요. 유동성 장세가 그런 겁니다. 유동성으로 경기가 어려우니까 100억을 집어넣어야 되겠다. 집어넣어요. 그 사람들이 이게 딱 돈이 들어오니까 시장이 버텨. 좀 살만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고 있던 놈들이 야 투자 좀 해볼까? 잘 된다네? 나도 돈 넣자. 나도 돈 넣자 했고 10억씩 집어넣었어. 그럼 시장이 보기에는 지금 100억 더하기 10억이니까 120억 된 거 아니야. 그럼 얘네가 20억을 걷어들여야 되겠다. 이게 뭐냐면 출구 전략이요. 출구 전략을 어떻게 하느냐? 시장에 풀던 돈을 줄이거나 금리를 올리거나 이것이요. 네, 이것입니다. 테이퍼링은 그만큼 얘네들이 살기 좋아서 민간 자금이 투자가 들어왔구나. 그러면 더 이상 돈을 풀 필요가 없겠구나. 네, 제가 가끔씩 우리 아들 지갑을 보면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아들 지갑에 내 지갑보다 돈이 더 많아. 그럼 이 자식을 용돈을 계속 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든단 말이에요. 돈이 너무 많아. 돈이 그냥 빵빵해요. 야,
너 왜 돈 이렇게 많이 하고 안 쓰고 모았대. 안 쓰고 모은 게 참 그게 어떻게 안 쓰고 뭔지 아세요? 네. 지 돈은 딱 주머니 지갑에 넣으면 절대 건지지 않아. 그러면서 아빠 카드, 아빠 이거 사줘, 아빠 저거 사줘. 막 진짜. 네, 가끔씩 보면 화나지. 네. 나는 지갑에 그냥 1,000원짜리 2장 있는데 저놈은 뭐 지갑에 한 10만 원 들어있고 뭐 그러면 야, 내가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한단 말이야. 네. 아시겠죠? 딱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표 설정 안 하셔도 됩니다. 증권사에서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해줍니다. 네.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그 수치 그대로 쓰세요. 보조지표는 사실 여러분들 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정도면은 과매도 들어오겠구나 대충 느낌이 오잖아요. 이 정도면 매물대 다 들어갔으니까 지지선 나오겠구나. 매물대 차트 굳이 안 봐도 돼. 매물대 보려면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야 이거 왜 안 나와 이거 매물대 야 매물대 엄마 야 원래 안 나오는 건가? 나오는 건데 왜 안 나오지? 이거 뭐라? 여기 나왔다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보기 해가지고 어딨냐? 보기야? 여기 추가인가? 예, 여기 있다. 매물 부담 추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매물 이거 대충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거 그냥 매매 물량이 많구나. 네. 물량이 많구나. 이런 거 뭐 근데 굳이 안 봐도 돼요. 이게 다 매물대거든요. 지지선이 어디냐 저항선 어디냐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뭐 사람들이 많이 했구나, 적게 했구나. 뭐 종목들 보면 다 그렇게 나와요. 지수로 보니까 지금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거 보면 여기가 지금 저항대구나. 네, 조금 이제 길게 보거나 조금 짧게 보거나 그러면 이게 저항이 지지가 여기가 있어야 되는데 좀 약하단 말이야. 그래서 요 다음번 지지가 요 6만 원대라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매물대를 우리가 그냥 볼 수가 있어요. 네, 굳이 뭐 근데 이거를 그려야지 압니까? 그걸 몰라도 되지. 괜히 차트만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안 봐도 돼요.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이거 안 보고 있어도 다 괜찮습니다. 그냥 차트만 보세요. 네. 대충 보면 알아요. 그냥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RSI도 그냥 뭐 이렇게 뭐 이동평균선도 막 3일선 막 이렇게 막 세밀하게 조절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뭐 대충 보시면 돼요. 대충 그냥 그까이 거 뭐 대충 우리가 정밀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딱 맞나? 자, 이게 73,100원에 정확하게 사셔야 합니다. 네. 그게 맞겠어요. 적당하게 보세요. 적당하게. 굳이 뭐 볼 필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보조지표 이런 거 다 안 보고요. 그냥 보는 거는 이거 밑에 있는 것도 이거 뭐 지표가 아니에요. 아시죠? 외국인 기관들 매매 동향이에요. 그 밑에 건 거래량이고요. 차트, 이동평균선은 그냥 뭐 네. 없으면 허전해요. 이거 없으면 되게 허전하다? 네, 이동평균 없으면 되게 허전해요. 이동평균선 이거 다 빼잖아요. 그럼 되게 허전해요. 차트 한번 봐봐요. 뭐 이거 없어도 상관없는데 네, 이거 빼잖아요. 그럼 되게 허전해요. 짠 이렇게 느려. 네, 되게 허전하죠. 이렇게 보면 또 겁도 안 나. 근데 이동평균선 이거 없으면 또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가는구나. 이거를 또 이제 삼성 차트나 이런 걸로 돌려보면 또 되게 쉬워. 차트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건 다시 설정해 놓고요. 그 다음에 주가 차트를 이제 뭐 이렇게 이런 걸로 보면은 또 되게 쉬워요. 이렇게 뭐 오르고 있구나 내리고 있구나 뭐 이런 거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보셔도 되는데 굳이 뭐 이렇게까지 네 하실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일본식 차트가 제일 좋아요. 일본이 좀 그렇긴 한데 네. 그래서 지표는 굳이 내가 뭔가를 가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증권사에서 제공해주는 그대로 보십시오.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대충 네, 대충 보세요. 대충 보시고 우리가 예리하게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방향을 봐야 돼요. 네, 방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냐, 담배가격 미시금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아야지. 얘가 지금 동쪽으로 가고 있는데 난 서쪽으로 가면 어떻게 해? 뭐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거 중요한 거죠. 얘는 지하철역으로 가고 있는데 난 버스 타러 가. 그럼 못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방향을 잘 봐야 돼요. 시장이 지금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냐, 매도 쪽이냐 매수 쪽이냐, 그 다음에 방향을 이제 전환할 때가 되느냐. 뭐 어차피 계속 직진은 없는 거니까요. 팔고 났으면 멈출 때가 오겠지. 멈출 때가 오면 쉬었다 더 빠질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근데 여기에서 돌아서고 있다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이 사시면 되는 거야. 이게 비슷하죠. 내려갔다가 옆으로 서서 올라가기 시작한다. 뭐랑 비슷해요? 낙사하시는 분들은 네,
대충 아시겠죠? 네. 낚시고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고리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올라가기 시작할 때예요. 자, 지수가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워낙 반대 매매가 지금 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래서 워낙 심하게 나오고 있어요. 코스닥 다음번 지지가 여기거든요. 970? 970이면 여기까지 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봤자 뭐 2% 정도 더 떨어지는 거지만 또 떨어질 수 있겠어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 이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살펴봐요. 얘네들도 지금 물려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물론 종목에 따라 다르게 하겠지만 시장을 전체에 놓고 보면 얘네들 지금 물려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고 보면 얘들이 미쳤습니까? 얘네들이 미쳐서 물려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종목도요, 주가가 많이 내려간 것들, 근데 외국인의 수급이 버티고 있어, 이런 것들 그냥 놔두라고 얘기해드려요. 아무리 내려가도 이런 것들은 버티세요. 왜냐면 얘네들은 다 받아먹거든요. 그러면 코스피랑 비교하면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코스피는 또 달라. 어떻게 다르냐? 코스피가 떨어진 이 배경이 전기전자에 있더라, 이 얘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있더라, 그 얘기죠.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빠졌으니까 이제 작살나는 거 아닙니까? 얘들은 또 급하게 빠졌잖아요. 그러면 기술적 반등이 됐든 바닥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나오겠든 뭐든 나오겠지. 이거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상황별로 다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지어야 되는 거고요. 수급의 방향이라든지 추세의 방향이 서로 엇갈리게 되고 있다. 또는 너무 급하게 움직였다. 자, 같은 방향인데 너무 급하게 움직였어. 그러면 반대적인 부분이 분명히 나오는 거고요. 다른 방향인데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주가는 내려가는데 수급은 들어온다. 그럼 이거는 반드시 올라갑니다. 근데 반대로요. 너무 급하게 올라갔다. 이건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주가는 올라가는데 매도는 계속 나온다. 이것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이버전스, 이거는 연결성이라고 봐야 되나? 뭐 하여튼 뭐 연동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수는 아직 장기 하락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수가 뭐 이제 박살이 나가지고 완전 작살나서 끝났어요. 뭐 끝장났습니다. 몇 년 동안 하락할 겁니다. 그거는 일단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는 경기는 일단 좋아지고 있잖아요. 경기가 좋아진 상태에서 완전 박살은 없습니다. 자, 2007년도 요때를 잘 보세요. 요때가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해야 될 위치예요. 이럴 때도 많이 내렸어요. 미친 듯이 내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경기가 좋아지니까 결국은 올라가거든요. 미친 듯이 내려가요. 미친 듯이 내려갑니다. 이때도 해운 업종도 엄청나게 좋았었거든요. 경기가 좋아지고 있던 과정이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경기가 이때부터 좋아졌고요. 해외 시장의 경기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었죠. 2007년도가 정점이에요. 금리도 많이 올랐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는 이런 조정 나와요. 엄청 무섭거든. 근데 정답은 하나 뭐였냐면 경기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냥 이거 하나로 끝이야. 경기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럼 뭐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경기가 좋아지고 있대잖아. 그럼 이런 하락들은 뭐예요? 돈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 땡큐 기회가 되는 거고, 물려있는 사람들에게는 버텨야 되는 구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 버텨야죠. 근데 종목에 따라 다르긴 하겠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뭐 박살이 나는 종목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답이 없는 것들이라든지 그렇게 가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리포트 이런 거 참고하지 마시고, 증권사 의견 참고하지 마시고, 매수 같은 부분들 서둘러서 하지 마시고, 전문가 가입도 굳이 저한테 지금 하실 필요가 없고, 그죠? 네. 왜? 장이 안 좋잖아. 지금 사면은 물린다니까. 나 오늘 삼성전자 물렸다고. 네. 물리고 싶으면 가입해도 돼요. 근데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뭐 저점이라는 어떤 판단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든 아니면 저점에 가까이 왔다는 느낌이 있다면 저는 계속 주식을 살 생각이거든요. 또 제가 하는 거는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뭐 이럴 때 사주는 거지. 그 다음에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 복구가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단타를 하기 위해서 뭔가 에너지를 쏟는다든지, 이럴 때 빨리 복구를 하기 위해서 조급해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여기저기 돈을 끌어와가지고 빚내가지고 지금이라도 뭐 물타기를 해야 되겠다라든지, 주식을 접는다라든지, 네.
아니면 내가 지금 못했으니까 저 성투사 전문가한테 가가지고 빨리 돈을 뭐 복구해야 되겠다라든지 절대 안 됩니다. 네. 성투사가 아니라 성투사 할아버지가 와도 지금 안 돼. 아시죠? 네. 나도 안 돼. 나도 물렸어. 나도 지금 뭐 계좌 막, 네. 막 그냥 뭐, 씨. 네. 오늘 아침엔 괜찮더라. 아침에 딱 근데 오후에 딱 보기 때문에 팍! 네. 던질 뻔 했잖아. 네. 그런 거예요. 네. 같이 물려있을 거야. 같이 물려있을 거예요. 같이 물려있지만 나는 괜찮아요. 왜냐면 저는 이런 과정을 많이 겪어봤거든요. 그럼 어차피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물렸으면 뭐 어때? 어차피 나는 안 팔 거고, 어차피 이거 당장 내가 써야 될 돈 아니고, 급한 돈 아니고, 그 다음에 빚내서 한 것도 아닌데, 뭔 상관 있냐? 예? 뭔 상관 있냐? 그리고 지나가 나니까 다 올라가더라. 그걸 언제 우리가 봤느냐면 2008년도에 다 2018년도에 다 봤잖아요. 이게 개떡 같아서 내가 이게 작년도 2018년도 이때 수익률 우리 아들 거 보니까 애가 나한테 욕을 할 만 하겠더라고. 수익률 진짜 그냥 네. 마이너스 엄청 나오더만. 네. 하지만 계속 사는 거야. 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그냥 존버가 아니죠. 적립식 존버잖아. 적립식 존버. 그래서 왕창 사놓고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지만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게 되면요. 빠른 시간 안에 대박을 터뜨릴 수가 있죠. 투자의 방법은 여러분들이 달려있긴 합니다만, 네. 그 다음에 지금 얘네들도 엄청 팔았어요. 외국인들 매매 동향 한번 보세요. 거의 지금 기관이고 외국인, 이 새끼들 다 연기금이죠. 네. 얘네들은 지금, 네. 외국인들. 다 누가 산 거예요? 개인들이 샀어요. 많아, 지금. 많다는 겁니다. 많아, 아주 그냥. 개인들이 물량 많아. 그래서 반대 매매가 나오게 되면 그냥 단기적으로 반등 나가고 또 죽이고 반대 나가고 또 죽이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이게 떨어진 걸 가지고 뭐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뭐 그렇다는 이런 his소리를 해야 되는데 공매도가 없어서 뭐 외국인이 그랬으면 공매도 있으면 들어와야지. 씨, 어디 갔니? 공매도는요, 그냥 허울이고요. 솔직히 근데 공매도가 없으면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긴 해요. 왜냐면 저런 거 해가지고 지들이 헤쳐먹어야 되는데 못하잖아. 못하니까 안 들어오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공매도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아요. 시장이 좋아봐라. 다 들어오지. 주가가 올라가면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관이 방어를 안 하잖아요. 네. 기관이 방어를 안 해. 연기금 애들이 지금 지들이 팔고 있는데 뭐 비중이 오버가 되면 어때? 그냥 사야지. 근데 지들이 그냥 국내 주식 팔고 해외 주식 비중을 늘리겠다, 비중을 줄이겠다 이런 멍멍이 소리 하니까 그냥 시장 열받는 거지. 네. 또 갑자기 흥분했네. 적립식 존버는요, 매달 일정 금액을 주식에 계속 투자를 하는 겁니다. 물리든 오르든 상관하지 않고 계속 사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좋은 게 내려갈 때마다 계속 사기 때문에 평단가가 찔끔찔끔 계속 내려가요. 계속 내려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주가는 개 같은 주식이 아니면 올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요 상태가 됐을 때는 빠른 시간 안에 주가가 상승 효과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적립식입니다. 근데 물타기는 뭐냐면 내가 물렸죠. 떨어지죠. 가만히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올라갈 때까지. 그래서 여기서 한 차례 딱 한 번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훅 낮추고요. 올라갈 때 수익을 보고 털고 나오자라는 것이 이제 물타기죠. 적립식 존버? 적립식 투자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주식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어떤 느낌이 있을 때, 생각이 있을 때 계속 사들이는 것이 적립식이고요. 물타기는 이 주식을 탈출해야 되겠다 생각될 때, 네, 이 주식을 탈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될 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타기는 이건 기술을 많이 요합니다. 기술과 타이밍, 그 다음에 아주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조금 부어있는 간,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지 돼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개인들이 호구되지 않았어요. 주린이가 호구된 겁니다. 동학개미들은 아직도 돈 많이 벌었어요. 여기서부터는 동학개미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동학개미 아니에요. 이거 동학개미 아닙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기를 동학개미라고 부르지 마요. 뉴스에서 동학개미라고 얘기하더라도 이건 동학개미가 아닙니다. 이건 다 주린이에요. 이 물량 쭉 빠져야 되는데 재수 없으면 그러니까 주린이들 물량이 빠질 때까지는 더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보는 사람들은 이게 뭐 2600도 깨지고 막 2800도 가고 막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요까지 빠져야 돼요. 6만원까지. 그러면 무섭겠지. 그냥 저 정도까지 빠지면 진짜로 신용을 써볼만 할 것 같아요. 주린이들이 가만히 저 상태에서 살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 지금도 견딜 수 없을 텐데 만약에 저까지 빠진다면 못 견딥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리를 보시면 돼요. 지금도 여기서 만약에 7만원 깨진다 그러면 삼성전자 다 팔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일단 서서히 말려주기는 식으로는 갈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시장 자체가 경기가 좋다 그러면은 이게 뭐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네. 일단은 반대 매매 악성 물량 먼저 털고 버티는 놈들은 데리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버티는 분들은 데리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버티면 누군가 와서 손 잡아줄 거예요. 왜 여기서 울고 있니? 12시면 가야 해요. 아니야, 걱정하지 마. 시계 돌려놨어. 딱 네. 춤추러 가는 거지. 네. 자, 살찌기 전에 네,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주말이에요. 내일은 주말이기 때문에 만약에 투매가 내일도 이어진다라면 내일 오전까지는 훌러덩 빼먹겠지? 네. 훌러덩 빼먹을 거예요. 훌러덩 빼먹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역시 안 되겠구나. 이번 생에는 글렀어. 팔아먹지 마시고 개기시거나 네, 버티세요. 내일 아침에 빠져서 시작하면 올라가서 끝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주식 빠지는 거는 하루 이틀 보는 거 아니잖아요. 뭐 이거 빠졌잖아요. 이거 빠졌는데 그게 무서워요? 네, 이건 어떻게 버텼어? 이런 건 어떻게 버텼대요? 이거 어떻게 버텼어? 이거 어떻게 버텼어? 오, 이거 이런 거 어떻게 버텼을까나. 아직 주식을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겠구나. 주린이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는 진짜 뭐 말도 안 나와요. 네, 입에서 단내가 팔팔 나. 그래서 나 이제 주식도 보고도 싫고 막 그냥 막 네, 마누라 보기도 무섭고 막 그렇거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이게 가죽을 벗겨서 팔아야 되나 보다. 네. 이 정도 빠지는 거는 뭐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네. 이 주식이 지금 영혼 탈곡기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탈탈탈탈탈탈탈탈 부릉부릉부릉 털리지 마시고요. 잘 버티세요. 잘 버티세요. 조만간입니다. 바닥은 조만간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있습니다. 조만간입니다. 네, 잘 기억하세요. 조만간. 딱 3개만 기억하세요. 곧. 네. 이 모든 오늘 방송을 딱 한 글자로 요약하면 뭐가 되겠어요? 경상도 사투리로. 네? 이 오늘 모든 방송을 딱 한 글자로 집약하면 점! 네, 아시겠죠? 점! 점! 쫄지 마시고요. 네. 내일 아침에 시황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